그 유튜브에 올린 거 문제풀이 영상 문제 잘못 본 게 한 2문제 있나 보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되겠어. 뭐지? 자, 일단 우리 진도 나갑시다. 화학 반응식과 농도 몇 페이지야? 40페이지? 됐나요? 그 개념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뒤에 문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기 때문에 잘 쫓아와야 돼요. 자, 일단 먼저 볼 거는 뭐냐면 자,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요 식이라고 하는 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화학식이라고 하는 걸 배웠었지. 그때 요 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원소 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게 요 식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를 표현하니? 화학식이었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물질을 요렇게 표현해라 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볼 건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때 이 반응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를? 물질이 변하는 걸 원소기호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변화라는 말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낸 게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화살표. 이게 변한다는 뜻입니다. 뭐가 변하니?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이 변해서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물질이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때 화살표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얘를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변해서 생성물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때 자, 반응물과 생성물 얘네를 위치나 화살표 방향을 함부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변해서 B가 된다 이렇게 쓰는 건데 얘를 A가 변해서 B가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얘가 반응물 되고 얘가 생성물 되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 자체가 없다고. 알겠지? 얘를 반대로 쓰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 4단원 가서 배울 건데 역반응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하고 같이 쓸 때나 있는 거예요. 맞지? 독립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 없다고. 맞죠? 그래서 자, 이렇게 화살표는 오른쪽을 향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왼쪽에 있는 걸 우리가 반응물, 오른쪽에 있는 걸 생성물. 이건 약속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은 점점 어떻게 돼? 그 양이 줄어들겠죠. 그지? 얘는 그 양이 감소할 거고요. 반대로 생성물은 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된다고 했을 때, 그지? 예를 들어서 A가 뭐 Xg, B가 Yg 있다. 그러면 문제에서 별다른 조건이 없다면 생성물은 처음엔 얼마였겠어? 0g이었겠지? 그죠? 그래서 생성물은 처음에 0으로 두고 문제에서 가끔 뭐 C가 얼마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치? 흔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별다른 조건이 없는 한 생성물은 처음에 0으로 두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응이 진행이 돼요. 그럼 반응은 언제 끝나겠니? 반응이 진행이 됐어. 스타트했어. 언제 끝나? 없어지면. 그지? 근데 A와 B가 둘 다 없어지지 않아도 되겠죠? 둘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A가 다 Xg이 다 없어져서 0g이 됐어. B는 예를 들어서 Zg만큼 없어져가지고 오케이? 그럼 Y-Zg만큼 남았어요. 그럼 반응이 끝나지. 왜? 얘가 0이 돼버렸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자 반응이 끝나는 거는 뭐다? 반응물 중에 최소 한 가지가 0이 되면 반응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반응이 끝났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 0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동시에 둘 다 0이 될 수도 있고, 맞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계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쓰는 용어, 잘 쓰는 용어는 아닌데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이런 걸 한계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한계를 결정하는 반응물이라는 거야. A가 0이 돼야 반응이 끝난다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제 한계 반응물이라는 용어를 가끔 이제 여러분 뭐 수업 듣다 보면은 학교건 학원이건 간에 종종 이렇게 용어를 쓸 때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한계 반응물이 0이 될 때까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화학식은 이제 화학 반응식은 요렇게 이제 우리가 꾸미게 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제 뭐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뭐야?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서 뭐 물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흔한 화학 반응식 중에 하나죠. 그때 수소는 어떻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죠? 얘는 원자로는 물질이 아니니까 우리가 수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분자일 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산소, 얘네가 변해서 뭐가 물 된다. 그때 여기 이제 화학 반응식 보면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플러스 기호를 가끔 애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랑 결합을 해서 물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분해되는 거는 마이너스를 쓰나? 마이너스를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식에 쓰진 않죠, 그지? 그러면 이 플러스는 결합의 의미가 아니란 얘기지. 분해할 때 마이너스를 안 쓰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런 의미, A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하기 전에 비커 안에 얘하고 얘가 있었다. 근데 변하고 난 다음에 비커 안에 얘가 있더라. 이런 뜻인 겁니다. 알지? 자, 해서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죠. 뭐를 해야 되니? 개수 맞추는 과정을 가야겠지. 개수를 맞추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반응하기 전에 반응물에 있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가 반응한 후에 생성물에 있는 수소 원자, 산소 원자의 개수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그죠? 그 원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지, 원자 자체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거나 이러는 게 아니죠. 변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여기에 수소 원자 몇 개? 2개. 산소 원자 몇 개? 2개. 오른쪽에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지? 이게 뭐 해야 된다? 같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이걸 같아지게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2를 쓰면 산소가 2개 되니까 하면 안 되지. 왜? 요 오른쪽 아래 있는 아래 첨점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이걸 건드리는 순간 이건 이제 과산화수가 돼서 물질이 바뀌어버렸지. 완전 엉뚱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밑에 첨자를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를? 앞에 들어가는 숫자를 건드려야지. 그죠? 그러면 이제 산소가 2개가 됐지만 동시에 수소 원자는 4개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2를 써서 수소 원자를 이렇게 4개를 맞춰줘야 돼요. 그치? 간단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외우거나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보통은 이제 조금 복잡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죠? 뭐 계속 뭐 스몰 a, 스몰 b, 스몰 c 써가지고 수소가 a, 2a2개가 있는데 뭐 이렇게 쓰잖아, 그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맞추는 방법은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건 여기까지 배웠던 거고, 여기 이제 고등학교 올라서 추가되는 거. 통합과학에서는 여기까지만 쓰시면 돼요. 근데 화학원에서는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되니? 상태 표시하는 게 추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고체의 경우에는 솔리드의 약자를 쓰시면 되고요. 그지? 액체는 리퀴드. 그죠? 기체는 가스의 약자를 쓰시면 되고. 그지? 자, 수용액을 나타내기도 하죠. AQ를 써서 물에 녹아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해서 여기 나와있는 수소나 산소는 기체니까 여기 뒤에 이렇게 G를 써서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조심해야 될 건 얘는 지금 무슨 상태야? 얘는 고민해. 액체지 물이라고 했는데 기체였으면 수증기라고 했겠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런 거. 특히 이렇게 상태를 가지고 많이 장난치는 것 중에 하나가 H2O예요. 알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이라고 나오면 액체 얘기하는 겁니다. 기체였으면 수증기였을 거고 고체였으면 얼음이라고 나왔을 테니까. 알지? 해서 자 요렇게 상태 표시까지 해야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해서 자 학교에서 시험 볼 때 특히 서술형으로 쓸 때 이제 아무 얘기 없으면 무조건 상태 표시까지 써야 돼. 그게 원칙이야. 가끔 문제에서 상태 표시 생략해도 된다고 나올 때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화학 반응식보다 밑에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태 표시를 좀 생략하라고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상태 표시까지 써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대진고는 그 풀이 과정까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풀이 과정까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풀이 과정 쓰는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우리가 쓸만한 건 상태 표시까지 써줘요. 알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싶으면 안 써도 상관없는데 가능하면 써주는 게 좋아. 알지? 그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난다. 작년에 졸업했나? 작년에 졸업한 놈 중에 와가지고 진짜 100점짜리 시험지를 휘날리며 왔건만 풀이 과정을 났어가지고 내가 진짜 대진고는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뒤에 쭉 나오잖아. 그럼 풀이 과정을 꼭 써야 된다고 맨 앞에 써있지만 보통 문제들마다 풀이 과정 쓰라고 써있는데 대진고는 맨 앞에 풀이 과정을 꼭 쓰시오. 안 쓰면 감점. 뭐 써있더만. 와, 씨. 정신없이 문제 푼 거지. 어우씨, 풀려. 이러면서 얼마나 신났겠어. 답은 또 다 맞았어요. 억울하게 또. 와. 알았지? 잘 봐야 돼. 풀이 과정 꼭 쓰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때 이제 개수를 이렇게 맞췄는데 오늘 중학교 때는 요거까지 배우죠. 이때 개수 B가 그죠? 뭐를 분자수 B를 나타낸다. 그죠?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하나, 물 분자 2개.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화학원에서는 분자수 말고 몰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분자수가 몰수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몰수의 B를 나타내기도 하죠. 또 몰수와 뭐가 부피가 비례관계에 있죠.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또 기체에서는 그래서 뭐예요? 기체의 뭐와 부피 B와도 비례관계에 있죠. 같죠. 그지?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질량 B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지? 질량 B는 개수 B하고 좀 다릅니다. 그럼 질량 B는 뭐하고 같니? 자, 여러분들 우리 몰 할 때 배웠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자,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었잖아. 그러니까 질량은 뭐야?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지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질량 B는 몰수 B 곱하기 분자량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질량 B는 몰수 B와 비례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몰수 B 곱하기 분자량과 비례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추가적으로 이 정도 내용까지 이제 봐두시면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 개념 끝이야 이게 화학반식. 그리고 문제는 또 뒤질나게 어려워요. 자, 그런데 자 애들이 이제 요렇게까지만 하면 자 개념을 잘못 잡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수입니다. 개수. 개수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합니다. 개수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냥 개수가 아니라 우리가 반응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반응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변화래며. 그지? 그러니까 뭐야? 개수는 반응, 변화하는 개수예요. 무슨 말이니? 여기 개수 수소 이게 2, 1, 2가 되는 거지. 1 생략돼 있고 이게 수소 분자 2개 있고 산소 분자 하나 있고 물 분자 2개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거는 존재하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 근데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니까 변하는 걸 나타내는 거라니까. 무슨 말이야? 수소 분자 2개 없어지고 산소 분자 1개 없어지면 물 분자 2개 생긴다 라는 뜻인 거야. 그렇지? 개수는 변화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지 지금 얼마 있다라는 존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앞에서 예를 갖고 한번 예를 들면 자,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물을 만들어요. 일단 우리 연습하면서는 상태 표시는 생략합시다. 웬만하면 거의 다 기체로 나올 거긴 한데 자, 일단 반응하기 전에 수소가 얼마? 10몰이 있었고 산소도 10몰이 있었다고 칩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성물은 처음에는 0몰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반응을 했더니 수소가 얼마? 10몰이 없어지고요. 산소가 얼마? 5몰이 없어지고요. 물이 얼마? 10몰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 후에 보니까 뭐가? 수소는 0몰이 됐고 그랬지? 반응물 중에 하나 0이 될 때까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산소는 5몰이 남았고요. 물은 얼마? 10몰이 됐습니다.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개수의 비 2대 1대 1은 언이랑 요 반응하는 단계. 그치? 여기와 뭐가? 개수 B가 같다는 얘기야. 여기가 2대 1대 2가 된다는 거야. 됐나요? 반응하기 전에 2대 1대 2 아니죠. 반응한 후에도 2대 1대 2가 아니지. 어디가? 요 반응하는 단계가 2대 1대 2가 된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지금 했던 얘기를 또 얼마큼 잘 이해했는지 자, 또 한번 봅시다. 요런 문제를 한번 여기 몰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여기가 1, 2몰, 3몰, 4몰 있어요. 예를 들었어. 자, A라는 물질이 이렇게 변했고요. B라는 물질이 이렇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물질이 이렇게 변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요 그래프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쓰시오 하고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되겠니? 이 그래프에 대한 화학 반응식 어떻게 되겠어? 일단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화살표부터 그리고 시작해야지. 그러면 자, 왼쪽에 반응물이 들어가는데 반응물은 감소하는 거죠. 근데 감소하는 애가 누구야? 얘하고 얘 두 가지가 있죠. A하고 B. 그러니까 A하고 B가 뭐가 되는 거야?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생성물은 증가하는 거지. 누가 증가해? 얘가 증가하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누가? C가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개수를 써야 되는데 개수를 4대 2대 0을 쓸래? 4대 2대 1을 쓸래? 1대 1대 0을 쓸래? 뭘 쓸래? 다 아니지. 누가? A가 얼만큼 변했니? A가 3몰 감소했어요. B가
얼만큼 변했니? B가 2몰 감소했어요. C가 얼만큼 증가했니? 1몰 증가했어요. 이렇게 변화한 비율을 쓰는 게 계수라고. 얼마? 3대 2대 1. 그리고 마지막에 상태 표시해주면 되지. 됐나? 지금 계수에 대해서 선생님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변화 비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해서 요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계수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해한 만큼 문제를 풀어봐야겠지요. 자, 어디를 펴보시느냐. 50페이지였나? 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0페이지에 자 거기 2번 문제 있죠. 50페이지 2번 문제 보기 기억만 풀어보세요. 페이지에 문제 2번에 보기 기억만 풀어보세요. 그 기억이 맞는지 틀리는지. 됐나요? 됐나? 자, 일단 결론은 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자, 그거 한번 보면은 자, 일단 거기서 그 하얀색 공이 A인데 하얀색 공 두 개 붙으니까 A2가 되겠지. 그래서 자, 변하기 전에 A2가 있었고요. 몇 개 있었니? 4개 있었네요. 자, 빨간색 공이 B인데 그 두 개 B2가 되겠지. B2가 몇 개? 3개 있었고요. 그지? 자, 그 다음 변하고 나서 반응하고 나서 보니까 하얀색 공 2개, 빨간색 공 하나 A2B가 되겠죠? 얘가 몇 개?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B2가 하나 남았네요. 그지? 이렇게 됐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걸 이제 표현해보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게 뭐야? 화학 반응식을 보는 건데 반응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건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누가 안 변했어? B2가 하나 안 변했죠. 이거 표현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기만 지우면 안 되지. 양쪽에서 똑같이 지워야겠죠. 이렇게 써야지. 근데 이것도 여기까지만 쓰면 안 되지. 자, 개수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가장 간단한 정수 B로 쓰는 거니까, 그지? 자, 어떻게 쓰면 돼? 2A2 플러스 B2에서 2A2B 하고 여기 상태 표시까지 하면 그게 완성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 B로 나타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서 개수에서 우리가 봐둬야 될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하시거나 사진 찍어 놓으시고 지우고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되나? 지워도 되나? 지워도 돼?
이번에는요. 자, 방금 우리가 봤는데 개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볼 겁니다. 뭐를 볼 거냐면은 탄소화합물의 연소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이 개수를 맞출 때 미정계수법이라는 걸 이용을 하죠. 그지? 좀 복잡한 경우에. 근데 이 탄소화합물이 연소하는 경우에는 그 미정계수법 말고 지금 이제 알려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도록 할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위에 거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되어 있는 거, 이런 걸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 있는 거는 거기에 산소까지 끼어 있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연소할 건데, 연소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니? 산소와 결합하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플러스 O2 플러스 O2 얘기하는 건데요. 탄화수소 중에 이렇게 연료로 이용되는 애들이, 예를 들면 뭐가 가장 대표적인 건 CH4, 메테인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프로판가스라고 부르는 거, 탄소 3개에 수소 8개,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비교적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 3개에 수소 4개, 이런 애들. 왜? 분자량이 40 나오잖아. 계산하기 편하겠지, 뭐 숫자 만들어서 내기에. 이런 애들이 이제 비교적 문제 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탄소와 수소가 있는데 여기 산소까지 포함된 경우입니다. 요때 연소시키는 거 아무거나 연소시키는 거 아니잖아. 산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아세트산,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그지? 아세트산 식초 아니야? 식초에다 불 갖다 댄다고 그게 불이 붙겠니? 그죠?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용하는 건 뭐야? 학교에서 알코올 랩에 쓰는 메탄올. 메탄올이 뭐야? CH3OH, 그죠? 근데 얘 이렇게 보면 모양이 좀, 그죠? 좀 다르지. 이거는 분자식, 이거는 실험식이니까, 아니, 시성식이니까. 얘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에 산소 하나 있는 거지. 또 예를 들면, 자, C2H5OH, 에탄올.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 2개에 수소 6개에 산소 하나 있는 거죠. 그지? 보통 이런 애들이 이제 보통 예시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지? 자,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연소를 합니다. 연소를 하면, 자, 저 탄소가 연소하면 뭐 나오니? 탄소가 연소하면 뭐 나오니? 그지? 이산화탄소 나오죠. 수소가 연소하면 뭐 나오니? 물 나오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탄소가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나올 거고요. 수소가 연소하면 뭐가 나와? 물이 나올 거예요. 자, 그때 맞죠? 자, 여기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때, 이산화탄소 만들 때 탄소 몇 개 필요하니? 1개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얘가 1일 때가 기준인데 탄소가 M개 있으면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들어지겠어? 그렇지. M개 만들어지겠지. 마찬가지로 물 분자 하나 만들 때 수소 2개가 필요한데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죠. 그럼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져? 2분의 N개가 필요하죠. 만들어지겠지. 필요한 게 아니라 2분의 N개가 만들어지겠지. 됐니?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그럼 이렇게 이산화탄소 M개를 만들려면 산소 원자가 몇 개 필요하니? 2M개 필요하겠지. 이해됐어? 이해됐어? 선생님 지금 촬영 중이라 이름을 안 부를 뿐이야. 눈을 마주치면 대답을 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물 분자 2분의 N개가 만들어지려면 이때는 산소 원자가 몇 개 필요하니?
2분의 n개가 필요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산소가 얼마큼 필요한 거니? 얘네 둘을 더한 거만큼 필요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따진 건 산소 원자고 우리가 여기서 쓰는 건 뭐야? 산소 분자지. 나누기 2를 해줘야겠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m 플러스 4분의 n. 여기 개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m 플러스 4분의 n. 자,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자, 이산화탄소 얼마? n개 만들어질 거고요. 물 분자 얼마? 2분의 n개 만들어질 거예요. 같아요, 위에 얘기랑. 자, 이때 자, 산소 원자 몇 개 필요하니? 2m개 필요할 거고요. 이때 산소 원자 얼마 필요하니? 2분의 n개 필요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 위에 거랑 똑같아요, 탄화수랑. 그리고 자, 얘 얼마 필요하니? 해서 여기 요만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받아야 될 건 뭐냐면 얘는 지금 뭐야, 여기에 이미 산소가 있다는 거지. 이미 산소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산소가 요만큼 필요한데 정확히 얘기하면 뭐야, 저거 뺀 거만큼 필요한 거지. L만큼 빼야죠. 그리고 산소 분자가 필요한 거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겠지. 그럼 얼마? m 플러스 4분의 n 마이너스 2분의 l 만큼이 필요한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걸 활용을 해서. 그래서 51페이지 한번 보시면 7번 문제 있어요. 자, 51페이지에 7번 문제에 보기 기억과 니은을 한번 풀어보세요. 7번 문제에 보기 기억과 니은을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음해. 했나? 됐어? 조금 더? 자, 한번 봅시다. 보시면 여기가 저 보면 여기가 m에 해당하는 거죠. m이 3이 되는 거지, 그죠? 여기가 2가 되니까 n 값이 얼마 돼야 돼? 4가 돼야겠죠. 그지? 여기다 m 플러스 4분의 4, 그죠? 여기 얼마 돼? a는 4가 되는 거겠지. 이게 얘가 1일 때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쟤네 다 얘가 1일 때 기준으로 하는 거야. 여기 맨 앞에 물질이 1몰일 때.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돼요. 그럼 기억과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요 기억과 니은을 해결할 때 요 방법 말고 이제 요런 것도 있어요. 거기 그림에서 문제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또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 보기 바로 위에 한번 보시면 밑줄 한번 쳐봅시다. 가와 나의 부피는 같다. 가와 나의 부피는 같다. 보기 바로 위에 밑줄 쳐요. 가와 나의 부피는 같다. 별표 하나 쳐줘도 돼. 자, 봐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가가 반응 전이고 나가 반응 후니까 반응 전과 후에 부피가 같다. 이게 다 기체인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치. 몰수의 개수의 합이 같다는 거지. 반응하면서 없어진 것만큼 생성돼서 생겼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하는 거는 예? 뭐에 반응물의 기체 개수 합과 모 생성물의 기체 개수 합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래야 없어진 것만큼 생겨나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가 합이 5였잖아. 여기 아까 1일 때가 기준이지. 1이지 여기가. 여기 계산하지 않아도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A는 스몰 A는 4가 된다.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야 사실은. 됐어요? 이 문제에서는 사실 그 얘기를 안 줬어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지만 이 문제는 힌트를 조금 과하게 준 거예요. 그러면 힌트를 과하게 주지 않는 선에서 방금 했던 요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니? 자, 예를 들어서 실린더 안에 산소가 있고요. 흑연이 있습니다. 탄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얘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 만드는 반응을 할 거예요. 그치? 반응식을 써보면 요런 반응식이 됩니다. 자, 문제. 반응 결과 이때 이 실린더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 일정, 감소. 반응 결과 이 실린더의 부피는 증가, 일정, 감소. 땡. 땡. 이런 이씨. 왜? 1대1이잖아. 도대체 이만을 왜 빼먹지? 이걸 왜 안 보지? 그지? 우리가 뭘 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부피는 기체하고만 따지는 거야. 아마 지금 이 문자 이제 다 쓰진 않았지만 원래 이게 문제 나올 때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치? 뭐는 고체의 부피는 무시한다라고. 근데 너희 조건도 많이 놓치잖아. 그지? 물론 여기 흑연이 있기 때문에 흑연의 고체일 때 부피 무시하면 안 되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것까지 따지면 우리가 문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고체의 부피는 무시한다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반응물의 기체 개수합과 생성물의 기체 개수합인 거예요. 1대1이잖아.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의 부피와 반응한 후의 부피는 같아지는 거예요. 뭐를 조심해야 되고 어디서 함정이 나올지 알겠지? 요 개념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작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죠? 그래서 요 얘기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문제는 거의 보기 디귿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보기 디귿은 뭐냐 하면 지금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얘가 xg이 들어가 있을 때 얘가 반응했는데 자, 문제 또 뭐라고 돼 있어? 거기 밑줄 치세요. 자, 그 화학파식 나와 있는 박스 바로 밑에 있죠? 충분한 양의 산소. 충분한 양이라는 말에 밑줄 치세요.
충분한 양이라는 말에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충분한 양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반응하고도 남을 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하고도 남을 만큼. 됐나? 그러면 아까 우리 쌤이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반응은 언제까지 된다 그랬어? 반응물 중에 하나가, 최소한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그럼 얘는 반응하고도 남을 거야. 그럼 누가 0이 된다는 거야? 얘가 0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xg이 다 없어져서 얼마? 0이 될 때까지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 그러면 얘가 뭐 남아있겠지.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그러진 않아요. 이 문제에서는 그 그림 보시면, 그림에서 오른쪽에 나의 그림 보시면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 그 기체라고 하니까 수증기겠지. 물이 아니라 H2O가.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만 있죠. 산소가 없잖아. 산소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얘도 0이 됐다는 거예요. 얘도 다 없어져서 그 충분한 양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산소가 부족하진 않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보통 문제에서는 충분한 양이라고 나오면 산소가 남는 경우로 대부분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산소가 딱 맞춰서 떨어진 걸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문제에서 충분한 양이란 말이 나오면 반응하고도 남을 만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얘가 먼저 0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 됐나요? 그리고 가끔마다 요 말을 조금 이제 좀 나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과량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과량이 뭐야? 남을 만큼 충분한 양, 과한 양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같은 얘기예요. 자, 됐나요? 자, 그때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렇게 xg이 반응에 다 없어졌을 때 여기 물은 몇 그램 생겼겠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0.9xg 생겼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랬을 때 그래서 한번 보시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까요? 어떤 방법을? 자, 얘 분자량이 얼마니? 40이죠. 그러면 요 x를 40으로 주세요. 얼마? 40g으로. 그럼 얘가 40g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40g이 몇 몰이야? 40g이 몇 몰이야? 분자량이 40이니까 40g이면 1몰이지. 괜히 이걸 40으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1몰로 맞추려고 그런 거야. 1몰로. 그럼 여기가 개수가 1대 2잖아. 딴 거 볼 거 없죠? 쟤하고 얘만 보면 되겠지? 얘 얼마 생겼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1대 2잖아. 그러면 얘 1몰 없었으니까 얘 몇 몰 생기겠어? 2몰 생기겠죠. 이때 물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8이지? 그죠? 그럼 얘 몇 그램 생긴다는 얘기야? 36g 생긴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는 뭐로 물어봤어? x에 대해서 물어본 거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x를 40으로 둔 거니까 그걸 40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지? 그죠? 얼마? 0.9xg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개수와 관련된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 사진 찍거나 필기해 놓으시고. 우리 앞에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 됐나요?
됐어? 됐어? 왜? 뭐 질문하려고 안 했어? 왜? 노래하려고? 저요? 누가 뭐 얘기하지 않았냐? 뭐라고 안 했나? 환청이 들리나? 찍어줄까 이걸로 춤추는 거? 됐나? 네. 필요해서 사진 찍어놔. 알지? 봅시다. 이번에는 뭐를 볼 거냐 하면, 자, 지금까지 이제 개수와 관련된 걸 봤는데, 자, 이번에는 질량과 관련된 걸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질량과 관련된 법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지, 질량 보존의 법칙, 그지? 5천만 국민이 다 같이 알고 있는, 그지? 또 하나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 들어봤나? 일정 성분비의 법칙? 들어봤어? 기억이 안 나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애들의 일관된 반응이었어.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었나? 이런. 자, 질량과 관련된 얘기를 좀 볼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된다고 합시다. 자, 반응하기 전에 얘가 10g, 10g, 얘는 0g이었겠죠. 그럼 반응을 했어요. 10g이 없어지고 얘가 4g이 없어지고 얘가 14g이 생겨서요. 반응한 후에 얘가 0g이 됐고 얘가 6g이 됐고 얘가 14g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반응하기 전에 총 질량과 20g이죠. 반응한 후에 총 질량, 전체 질량 20g이지. 이게 같다는 게 이게 일정 성분비, 아니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죠?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렇게 반응 전과 반응 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죠. 그지? 반응하면서 뭐 한 거? 감소한 질량과 반응하면서 증가한 질량이 어떻다? 같다. 그죠? 감소한 것만큼 증가해야 처음과 나중에 질량이 같아지는 거지. 그지? 이것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됐나? 자, 그러면 여기에 같은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응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g, 마찬가지로 10g 있다고 칩시다. 이번에 얘가 2g 있어요. 0g이고요. 자, 그랬을 때 나머지 빈칸 6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어떻게 채워보면 되겠니? 자, 10g, 2g이 있는데 봐봐. 얘가 10g이 저처럼 다 없어지려면 얘 얼마? 4g 있어야 되지.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얘가 얼마? 2g이 다 없어지려면 그럼 얘 몇 g 없어지면 돼? 왜? 저기서 5대2였으니까. 그지? 여기도 얼마? 5g이 없어져야 돼. 5대2로. 그럼 여기 얼마? 7g 생기겠지. 그럼 여기 반응한 후에 얼마? 5g 남았고요. 여기 얼마? 0g 됐고요. 여기 얼마? 7g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반응에서는 그치? 반응할 때에 뭐가? 질량비 얼마? 5대 2대 7이
항상 질량 비율이 일정하다. 그치? 일정 성분비, 그때 얘기하는 성분비가 질량비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같은 반응에서는 반응하는 질량의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쪽 하나 보고 나머지 걸 여기서 찾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연습을 또 한번 해봅시다. 어디를 보고 연습을 하시면 되느냐? 자, 뒤로 한번 쭉쭉 넘어가서 이 55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55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에서 자, 1번 반응 자, 한번 보면 A 플러스 2B 해서 C가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자, 1번 실험에서 자, 반응하기 전에 A의 질량이 얼마? 7g이었대요. B의 질량이 얼마? 3g이었답니다. C는 0g이었겠죠. 근데 반응한 후에 뭐를? 전체 질량분의 질량 우리가 W를 쓰니까 토탈 질량분의 C의 질량 이렇게 보니까 전체 질량분의 C의 질량을 보니까 이게 얼마? 5분의 4였대요. 얘들아 그러면 반응하기 전에 전체 질량이 합이 얼마? 10g이었으니까 반응한 다음에도 전체 질량이 얼마 돼야 돼? 10g 돼야 될 거 아니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럼 여기를 5g이 아니라 10g으로 두면 되지. 그럼 C의 질량이 얼마 된다는 거야? 8g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해? C의 질량이 얼마다? 8g이다. 반응한 후에. 됐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니? 자, 표 바로 위에 보시면 실험 1에서는 A가 모두 반응했다. A가 모두 반응했다. 모두 변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A가 0이 됐다는 거죠. 얘가 7g이 다 없어져서 얼마? 0g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합이 10g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 B는 2g이 남아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럼 얼마? 1g이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 8g이 생긴 거니까 요렇게 메꿔지겠지. 그죠? 이런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자 2번 실험에서 똑같은 반응입니다. 2번 실험에서는 그치? 자 여기가 xg 있었고 여기가 yg 있었고 이게 0g이었는데 자 반응한 후에 보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전체 질량분의 C의 질량이 얼마? 11분의 8이래요.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전체 질량을 얼마로? 11g으로 두면 되겠지. 근데 에이 선생님 이거 만약에 11g 아니고 다른 걸로 하면 다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뭐 22g으로 해 그러면. 그럼 여기 16g 되겠죠.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 22g일 때 그지? 그때 C의 질량이 얼마라고? 16g이라고. 그럼 여기 얼마? 16g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 게임 끝났지? 반응하는 비율이 7대 1대 8이니까 여기도 반응하는 비율이 얼마 돼야 돼? 7대 1대 8이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 얼마? 14g 없어지고 2g 없어졌다는 얘기지. 근데 표 위에 요 두 번째 반응에서는 뭐가? B가 모두 반응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0g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체 질량이 22g이니까 여기 얼마 돼야 돼? 6g 돼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어디가? X 반응하기 전에 얼마 있었다? 얼마? 20g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Y는 얼마 있었다? 2g 있었다. 10대 1이죠? 답은 5번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아까 11g, 8g 놓고 했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10대 1 나올 겁니다. 값은 달라졌겠지만 어차피 비율 구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이때 여기와 여기에 반응하는 비율이 같다. 이게 뭐야?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인 거지? 그죠? 이해되나? 그래서 이렇게 질량을 이용한 우리가 법칙 두 가지를 이렇게 적용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개념들 한 개야. 뭐 질량에 대한 거, 아까 개수에 대한 거
한 개 한 개를 가지고 문제를 바로 풀리진 않아요. 그치? 문제는 그런 작은 부분의 개념들을 조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을 하더라도 누구를 먼저 써먹고 누구를 나중에 써먹고 순서도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들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정도 있고 힌트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번 주 다음 주에서 쭉 배울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들을 조합하는 조합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조합하는 연습을. 이 문제 풀 때는 어떤 개념과 어떤 힌트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요 문제 풀 때는 어떤 조합과 어떤 순서와 어떤 힌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알겠지? 그게 그 과정이 힘든 거야. 그 과정이. 그게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 그걸 지치면 안 된다고. 알았지? 딱 어느 순간 보면 요령이 생겨. 아, 이거 이렇게 조합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그때까지 버텨야 돼. 하다 보면 온다고 그게. 알겠지? 그래서 오늘 나눠준 약 560여 문제까지 해서 열심히 또 풀어서, 알았지? 생각을 해봐. 지금이 3월 말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지금 560문제 나왔어. 시험 전까지 풀 수 있겠어? 한 달 동안? 지금 시험까지 얼마 남았어? 한 2달 남았지? 한 달 동안 죽어라 풀어. 그 다음 한 달 동안 또 풀면 돼. 그때는 속도가 붙을 거야. 왜? 지금보다는 그때가 실력이 더 좋을 테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틀리는 거 겁내지 마. 지금 100문제 풀어서 30문제 맞더라도 70문제 틀리고 30문제 맞더라도 지금 풀어야 돼. 그래야 한 달 있다가 100문제 풀어서 70문제 맞추는 거고, 그러고 4월 말 가서 100문제 풀어서 90문제 맞추는 거야. 알지? 지금 70문제 틀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한 달 후에 100문제 중에 70문제 맞추는 실력이 도달할 수가 없다고. 알지? 그러니까 틀리는 거 겁내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돼. 니네 그거 다 풀고 선생님 더 틀린 게 많아서 오답노트 할래요. 그러면 또 줄 테니까. 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몇 번 필요해요. 다시 한번 풀어보려면 얼마인지 뽑아줄 테니까. 알지? 그래서 틀린 거 겁내지 말고 문제 열심히 풀어. 알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